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봄만 되면 건강 챙기시겠다고 쑥을 캐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 쑥이 여러분의 신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매년 봄철마다 나무를 잘못 섭취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전년 대비 2.3배 이상 급증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환자의 73%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쑥이 보약이라고요? 잘못 먹으면 보약은커녕 독약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봄철 천연보약이라 불리는 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뽑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와 누리신장의원 남현진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최신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째, 쑥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능. 둘째,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셋째,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뛰는 최고의 궁합식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쑥을 절대 입에도 대시면 안 되는 분들과 안전한 세척법까지 28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봄철 건강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63세 신동식 씨 이야기입니다. 평소 지방간 진단을 받으시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 분이셨어요. 봄이 오니까 동네 하천변에 파릇파릇 올라온 쑥을 보시고는 이거다 싶으셨던 거죠. 텔레비전에서 쑥이 간 해독에 좋다는 방송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한 바구니 가득 해오셔서 진하게 쑥즙을 내어 매일 아침 2컵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온몸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랍니다. 소변 색깔도 이상하게 변했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신장 수치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쑥이었습니다. 도로변에서 자란 쑥에 중금속이 잔뜩 들어있었고 게다가 이미 약해져 있던 신장이 쑥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칼륨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큰 사고는 면하셨지만 만약 한 달만 더 드셨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건데 오히려 몸이 망가지다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쑥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쑥의 첫 번째 효능은 탁해진 혈액을 맑게 청소해주는 강력한 혈관 해독 기능입니다. 쑥에서 나는 그 특유의 향긋한 냄새 기억하시죠? 그 향기를 만들어내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래된 수도관에 낀 녹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강력한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시네올과 클로로필 성분이 이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서 혈액이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쑥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막아줍니다.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쑥을 올바르게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31%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든든한 천연 방패가 없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입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고 좀 놀랐어요. 쑥에 칼슘이 우유 못지않게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슘 하면 보통 뼈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칼슘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인슐린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혈액 속에 넘치는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같은 겁니다. 이 열쇠가 부족하면 당분이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면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게다가 쑥에 가득 들어있는 질 좋은 식이섬유는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물론 쑥이 당뇨를 완전히 낫게 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챙겨 드시면 혈당 관리에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간 해독 기능입니다.
동의보감에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과 간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신비한 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쑥의 시네올 성분과 클로로필이 간세포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은 매일 묵묵히 해독작용을 하는 공장 같은 장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의 효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쑥은 이 늙어가는 공장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쑥의 3가지 핵심 효능을 말씀드렸습니다. 혈관 청소, 혈당 관리, 간 해독, 이 3가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쑥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전에 먼저 반드시 피하셔야 할 최악의 습관부터 경고해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쑥을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나요? 혹시 끓는 물에 오래 푹 삶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살짝만 데쳐서 드시나요? 끓는 물에 오래 삶으시는 분, 지금 당장 그 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쑥을 뜨거운 물에 3분에서 5분 이상만 삶아도 방금 말씀드린 그 위대한 항염증 성분과 비타민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결과입니다. 비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보약을 드시려다가 결국 영양가 없는 텅 빈 껍데기만 드시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찜기에 김이 올라올 때 넣으시고 5분에서 7분만 짧게 쪄내세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항암 성분이 3배 이상 농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면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프라이팬에 빠르게 볶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무려 4.6배나 높아집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이건 뜻밖이실 수 있는데요. 오이, 수박처럼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쑥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굳어있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쑥을 얼음장처럼 차가운 오이나 수박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쑥의 치유 에너지가 완전히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과 극의 성질이 약해진 위장 속에서 강하게 충돌하면서 심한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조합은 장점막까지 자극해서 면역력을 뚝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잠깐 하나 더요.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바로 우유입니다. 봄철에 쑥떡이나 쑥버무리 드실 때 우유 한 잔 곁들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목이 메니까요. 그런데 이 조합이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쑥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아무리 좋은 쑥을 정성껏 요리해서 드셔도 우유 한 모금과 함께 삼키시는 순간 그 해독 효과가 몸에 스며들지 못하고 장 밖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게다가 연세 드신 분들은 우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하신 경우가 많아서 쑥떡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쑥떡 드실 때 뭘 마시느냐? 따뜻한 둥글레차를 곁들이시거나 유당이 없는 아몬드 우유를 드시는 게 위장도 지키고 영양 흡수율도 훨씬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최악의 궁합 3가지 정리합니다. 오래 삶기, 찬성질 음식, 그리고 우유. 이 3가지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쑥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뛰는 최고의 궁합식품입니다. 2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바로 달걀이에요. 나이가 들면 위장의 소화액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걀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갖추고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자연계 최상위권이에요. 이 달걀과 쑥을 함께 요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쑥의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지치고 약해진 위장을 따뜻하게 자극해서 소화액을 듬뿍 분비하게 만듭니다. 덕분에 달걀의 훌륭한 단백질이 찌꺼기 하나 없이 우리 몸속으로 온전히 흡수됩니다. 쑥이 달걀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달걀 노른자의 레스틴 성분과 쑥의 시네올 성분이 피 속에서 만나면 나이든 뇌세포를 젊게 깨워줍니다.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이 조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 두세 알을 톡톡 깨서 부드럽게 풀고 거기에 잘게 썬 봄쑥을 한 줌 넣으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끝입니다. 쑥 계란말이 완성이에요. 따로 비싼 재료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달걀이면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도 수십만 원짜리 보약 효과를 누리실 수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 경험상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손주 2명을 돌보시는 63세 김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인데 퇴직 후에 무릎이 시리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손주들하고 놀이터에 나가는 것조차 힘드셨다고 합니다. 고기를 드셔봐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단백질 보충이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쑥 계란말이 한 접시만 드셔보시라고요. 따로 뭘 사실 필요 없이 냉장고에 있는 달걀이면 된다고요. 2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이제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셨다고요. 그 말씀하시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려면 이런 작은 실천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식품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나이가 들면 혈관 속에 기름진 찌꺼기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의 오메가3가 이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그런데 이 들깨가 따뜻한 쑥과 만나면 그 효능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쑥의 플라보노이드와 들깨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결합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의 녹지꺼기를 강력한 세정제로 시원하게 닦아내는 것처럼 막혀있던 미세혈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에서도 들깨와 녹색 채소의 병행 섭취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평균 27%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분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분들에게 쑥과 들깨의 조합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는 데 정말 좋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무거운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들깨가루를 아낌없이 듬뿍 넣은 뜨끈한 쑥국 한 그릇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구수한 들깨향이 쑥의 쌉싸름한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어서 평소 입맛이 없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들깨의 지방 성분이 쑥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짝꿍은 없습니다. 장이 예민하시거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쑥 들깨탕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속이 따뜻해지면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찾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냄비에 물을 붓고 깨끗이 씻은 쑥을 넣어 한 소끔만 끓이세요. 오래 끓이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들깨가루를 서너 숟가락 넉넉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구수한 향이 부엌 가득 퍼지면서 입맛 없으시던 분도 절로 숟가락을 드시게 됩니다. 들깨가루 한 봉지가 마트에서 얼마입니까? 3,000원도 안 하잖아요. 이걸로 일주일은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돈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건강 지식은 서로 나누고 함께 실천할 때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에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소중한 친구분이나 평소 혈압 때문에 걱정하시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시는 건 어떨까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두부요. 두부의 부드럽고 양질인 식물성 단백질과 쑥이 만나면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쑥의 식이섬유가 두부 단백질이 장 안에서 깨끗하게 소화되도록 길을 열어주고, 쑥의 항산화 성분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간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기력이 쇠하고 근육이 빠져나가시는 분들에게 쑥 두부전이나 쑥 두부조림은 무너진 면역력을 다시 세우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두부의 리놀레산과 쑥의 시네올이 만나면 혈관벽의 미세한 염증까지 잡아주니 일석이조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2가지, 달걀과 들깨, 보너스로 두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가지 모두 우리 집 냉장고나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뒤로 밀어두셨잖아요. 이제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부터 이 조합으로 밥상을 바꿔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 해도 쑥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쑥을 철저히 멀리 하셔야 하는 분들은 만성 콩팥병, 즉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한번 기능이 손상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주 예민한 장기예요.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몸속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쑥 100g에는 무려 650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약 2000mg 정도인데 쑥 한두 줌만 먹어도 몸속에 칼륨 폭탄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걸 쑥쑥 걸러내지만 신장이 망가진 분들은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피 속에 칼륨이 넘치면 심장에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주무시는 동안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동식 씨의 사연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시거나 관련 질환이 있으시면 쑥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쑥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혈전 억제제, 즉 피가 굳는 것을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와파린이나 아픽사반 같은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쑥에는 피를 묽게 하는 강력한 쿠마린 계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게 혈액순환을 돕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혈전 억제제와 동시에 몸속에 들어가면 그 작용이 과도하게 증폭됩니다. 피가 너무 묽어져서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시퍼런 멍이 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뱃속 출혈이나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위험이 치솟는다는 겁니다. 이 2가지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장 약하신 분, 혈전 억제제 드시는 분, 쑥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쑥이 국화과에 속하거든요. 드신 후에 피부가 가렵거나 숨쉬기가 답답해지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쑥을 드실 수 있는 올바른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넓은 볼에 찬물을 가득 받으시고 식초를 서너 숟가락 넉넉히 풀어주세요. 그리고 쑥을 30분만 담가두시면 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쑥 속에 숨어있던 중금속과 미세먼지, 잔류 농약까지 안전하게 분리해줍니다. 그 후에 흐르는 물에 2-3번 헹궈내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쑥은 반드시 깊은 산속 청정지역의 것을 구하시거나 마트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셔야 합니다. 도로변이나 하천변에서 직접 캔 쑥은 아무리 씻어도 중금속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쑥은 혈관 청소, 혈당 관리, 간 해독에 탁월한 천연 보약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청정지역 쑥을 쓰시고 식초물에 30분 담가 독소를 빼셔야 합니다. 둘째, 오래 삶지 마시고
짧게 찌거나 기름에 빠르게 볶으세요. 우유, 찬 성질 음식과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대신 달걀, 들깨, 두부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셋째, 신장이 약하시거나 혈전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텼고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강 좀 챙길 때입니다.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지식으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달걀 2알과 쑥 1줌으로 향긋한 쑥 계란말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싸고 거창한 건강보조식품 없이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실천해 봅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